진짜 잡설을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잡설. 잡설. 이제 저는 좀 아가들이랑 네.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중학생들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부터는 나 자사고 가야 돼, 특목고 가야 돼, 일반고 가야 돼.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고요. 사실상 지금 뭐 외고 같은 경우 외고 설명회 이제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 설명회를 할 때 이제 서버가 빨리 이제 그러니까 뭐라지 설명회 신청이 너무 빨리 되니까 그거 갖고 굉장히 예민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민사고 그 서버는 다운이 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는 거니까 이쪽은 지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즌이 되면 이제 파가 완전히 나뉘잖아요. 네. 나는 정시파는 앞만 보고 이제 수능만 하면 되니까 이들은 그렇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어정띠게 이제 나 뭐 학종을 해야 돼, 뭐 학추는 그래도 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수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제일 처음 드는 거는 나 그러면은 학종을 해야 돼, 논술을 해야 돼. 논술을 하면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있을 거고 내가 학생부 전형을 쓴다 하면은 자소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지? 그다음에 학생부는 지금부터 뭘 더 채워야 되지? 이 고민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긴 해요. 제 주변에는. 처음에 저희 학교에 요번에 되게 웃긴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웃긴 사례? 네, 딱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올라가는데 그 국제고 거기에서 편입 시험을 보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냥 편입을 우연찮게 넣었는데 됐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학년 겨울방학 때 저한테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옮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대답 잘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그냥 일반고에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걔가 지금 딱 내신이 2.5 정도 되는 애 그렇게 되는데 걔가 아마 국제부로 가게 되면 한 4, 5 정도 뜰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서 하게 되면 스카이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교라고 하면 라고 해서 좀 열심히 해서 내신 좀 더 끌어올려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설득됐는데 애가 설득이 안 됐어요. 그렇게 돼서 국제고로 갔죠. 여기서 끝났으면 재밌는 사례가 아니죠. 네.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다시 돌아가. 어머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끝났는데 이 성적이 어떻게 아마 옮기면 반영되느냐 딱 느낌이 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갔다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왔어요? 그래서 걔가 왜 오게 됐느냐라고 했는데 걔가 심리를 원하는 애였어요. 심리학과 문과애였는데 네. 심리학과를 원하는 애인데 거기에서 얘기하던 게 거기에서 그 서울대 뭐 4등급 정도가 나왔대요. 내신이. 그렇게 되면 뭐 일반고에서 있던 내신들을 합치면 그래도 서울대 하위권 학과 써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걔가 갑자기 현타가 왔대요. 자기는 심리를 가고 싶은데 심리 엄청 높은데 이렇게 돼서 차라리 그러면 학교를 낮추더라도 심리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저희 학교로 이번 주에 왔죠. 근데 그러면은 고등급으로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요. 연대는 그러니까 못 들고 가나? 학교마다 그 성적 관리 규정이 다를 텐데 공통적인 건 그러니까 그 학교하고 우리 학교에서 공통된 과목이 있으면 그 중간고사가 100%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동일한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으면 정말 학교마다 달라서 기말고사만 100%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사한 과목을 반영하겠다라고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면 유사한 과목에 적용을 해서 중간고사 점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평균 점수들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고 저희 학교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평균은 낮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등급도 높게 책정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봐도 좀
손실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너무 똑똑해야 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그 힘든데. 사례를 그러니까 요새 별하별 케이스들이 그러니까 다 많아요. 있어요. 근데 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학교 왔다 갔다 한 건 종합은 힘들어요. 솔직한 그쵸. 얘기로. 그렇게 이유가 되면, 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는 네,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걔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이 한 2등급에서 4등급 사이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일반고에서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특목 자사고를 가는 것보다 그냥 일반고가 조금 더 그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걔가 어떤 경험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목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를 딱 보는데 첫 번째 선행 여부. 왜냐면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이미 준비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러니까 내신 체력.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특목자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정말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게 수능형 자사고나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고에서 준비해도 되거든요. 분위기. 그러니까 대표님 분위기라고 분위기. 하지만 학교 분위기 엄청 따지어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공부할 분위기가 돼 있는 데를 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공부할 분위기라는 것보다 저희 학교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딱 그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잘 그냥 다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서울대에서 정시를 갈 수 있는 케이스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과에선 수능이 잘 나오면 서울대를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과가 오히려 서울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이 붙일 수는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의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서울대를 가려고 하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투 과목을 필수 응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고에서 과연 그 투 과목을 그 수능에서 치를 수 있는 정도로 그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뭐 여기서 근데 말하면 안 될 내용이 아닌데. 그게 되게 보편적인 내용인데. 다른 얘기를 하실 줄 네. 알고 지금 저는 다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별거 갑자기 없었어. 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도 되게 선에서 닦은, 저희의 치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저희도 해달라고 설득은 했지만 늘 얘기 듣는 건 투 과목 과연 수능에서 몇 명을 치느냐 이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투 과목까지 칠 수 있는 강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지역 내 모 학교는 모 학교는 네. 정말 투 과목을 수능용으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건 정말 같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될까? 그 안 되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걸 얘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 분당에 있는 학교들 다 네. 취재를 해보면 알지만 투 과목을 열고 싶어도 일단은 분당 지역은 다 본인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학교를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순서대로 쫙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몇 점대인 애들이 이만큼이 있느냐, 요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 과목이 열리고 안 열리고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쪽 학교에서 투 과목을 열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애들이 적으면 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열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였냐면 투 과목이 전문 교과군이잖아요. 전문 교과군에서 무조건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설은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개설된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일반고에서는 좀 한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형 학교는
이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다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분단 지역도 작년부터 많이 나온 얘기인데 수능형 학교를 우리는 선택해 가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몇 년 후면 이제 금방 이제 그게 무력화되지만 사실 툴을 안 들어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붙는 건 수업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보통 외고를 치시는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일반고를 가도 될 것 같은데 외고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뭐 교육과정보다는 그냥 거기 학교에 가면 분위기가 좋아서 수업하는 네. 공부하는 분위기 그거 많이 따지시거든요. 또 하나를 얘기 드리면 네. 그 저희 지역 내에서 지금 이슈화되는 게 또 한 가지가 갑자기 있거든요. 우리 지역 얘기 예, 나와요. 안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중학교 애들도 모집해야 되는데 저 칼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야자를 시키는 학교. 이게 되게 이슈거든요. 그죠? 야자 굉장히 많이 해요. 분당 올해. 응. 다들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선두주자였죠. 석식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응. 네. 사교육업자들은 매우 싫어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야자 애들을 안 빼줘. 그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니 예전부터 좀 드는 생각인데 아니 야자라면서 왜 야타를 하고 있는지. 그쵸. 예, 야간 자율학습인데 왜 야간 타율학습을 시키는지. 학부모 네. 입장에서 왜 야자를 원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수업을 듣더라도 자기만의 학습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필요하죠. 의미여서 이 야자 시간 얼마나 그 확보해 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9시 등교도 안 해요. 여기 되게 빨리 해요. 네, 저희는 8시 10분에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과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야자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인지 아닌지는 네. 모르겠으나 그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저희 학교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야자를 최대한 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광고를 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인원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의 인원까지가 안 되는 게죠. 야자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랑 얘기하신 대로 야타는 싫다. 나는 진정한 내 자율학습을 자율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분이랑 극명하게 나뉘어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야자를 하면 진짜 야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화목에 학원을 간다. 그럼 월수금은 야자를 하고 화목은 학원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왜 그걸 갖다가 석식 문제가 걸려요. 네. 석식이 이게 행정적으로 보게 쉽지가 되면 않아요. 석식 그러니까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니 버스 카트처럼 찍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일정 수 이상이 석식을 신청해야지 네. 급식실이 돌아가는 맞아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확보해야 되고 네. 저희가 그게 안 됐을 것도 대비를 해서 했던 게 외부 도시락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급식실이 돌아갈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는 아직은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강제 야자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애들이 선택하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하고 싶은 애와 그쵸, 차이가 있지. 학부모님이 원해서 그 시간을 때우는 애가 섞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급식의 적정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인원도 감안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이런 분위기에서 형성되는 건 야자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과의 우정이 더 돈독해졌다라는 말이 나오는 네.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야자의 추억이 예, 그렇죠. 뭐 애들 뭐 나방도 잡으러 다니고 그런 것들. 저희 때는 야자 기억나는 게 저희 고3 때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야구 페넌트레이스 성적하고 그 도시의 입시 성적은 반비례한다. 그치. 뭐 그런 얘기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99년이 그때 제가 이제 부산이니까 그때 롯데가 이제 그 코리안 시리즈까지 나갔는데 실제로 코리안 시리즈보다 플레이오프가 더 핫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 삼성의 이승엽, 뭐 그 임창용 등등등등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라상 같은 선수를 쫙 깔아놓고 있을 때, 그럴 때였고 롯데는 이제 막 겨우겨우 올라와서, 힘겹게 누구나 삼성이 이길 거다 딱 이랬는데 그때 플레이오프 때 롯데가 진출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다들 야자 시간에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공부 안 해요. 못하지. 예, 그때는 또 이제 MC 스퀘어라고 하는 예, 아주 핫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MC 스퀘어. 예, 다들 공부하는 척 해가지고 밖에는 그 이제 이렇게. MC 스퀘어 딱 갖다 놓고 예, 이래가지고 요쪽으로 해서 이제 이어폰 딱 꽂고 예, 그러면 이제 안에는 라디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치밀해, 막 그렇게 듣고 치밀해. 있는데 갑자기 마형이 홈런을 친 거야. 와 예, 이러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용하던 이제 야자 시간에 갑자기 함성이 터져 나오면서 이러니까 선생님 뭐야 이러면서 하다가 선생님도 같이 소리 지르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이 사태를 파악하고 예, 선생님이 틀어줬어. 야자 시간에 응. 예, 중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 야 지금 누구 나갔어? 지금 공수 교대 됐어?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선생님 좋으시네. 예, 그러니까 야자 하면은 물론 이제 저희 학교는 좀 야자가 좀 빡센 학교. 예, 그리고 그 왜 강목으로 애들 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던. 예,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야자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날만 옛날 예, 얘기야. 어떻게? 오늘 좀 지금으로- 꼰대 드립을 어. 많이 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그때 그렇죠. 뭐 지금 또 한 옛날 20년 얘기. 전이니까. 지금 예. 그러면 당장 난리 나요. 그죠, 이거 난리 나겠죠. 학생 인권 딱. 뭐 그런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 옛적에 예. 그럴 때가 있었다. 야자 추억도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는 야자는 참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율학습 시간이 되게 필요하다는 건 좀 알겠는데,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율학습 때문에 내가 뭔가 학원을 가고 싶다, 또는 내가 뭔가 야자 시간에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다, 이걸 갖다 막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전 그 생각은 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수능형 그치. 학교라는 게 결국 자습하고 그런 심화 과목들을 얼마나 대비시켜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거죠. 그런 자사고도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평가 방식을 수능형 문제로 내서 뭐 내신을 한다, 요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수능형 학교를 가서 수능 대비가 더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해도 되나? 아니 제가 해도 되나? 깨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저희 학교 그때 서울대 한 20명씩 갈 음. 학교였거든요. 지방에서 그 정도 되게 많이 가는 편이었고, 뭐 그때는 당연히 이제 수능 정시였죠. 그 정도로 성적 나오는데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진짜 수업이 되게 좋아가지고 수능 정시가 잘 나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수업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학교는 가면 사실은 뭐 지금은 아닌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게 점점 앞에 이렇게 처음엔 요만큼의 애들이 수업을 들었다가 이렇게 되고 해서 아니, 일반고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네. 그런데 그 지금 얘기한 수능형의 학교들은 그래도 이 범위가 이만큼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놓고 그래도 하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애들이 특히 이제 남학생 엄마들이 이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수능형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애는 좀 분위기가 되면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얘기한 대로 옆에서 조금 놀자 그러면 이제 우정을 더 쌓는다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이 마냥 좋은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황하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수능형 학교는 그런 시스템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처지는 애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라는 그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나름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조금 수능형 학교에는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조금 그런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살짝 이탈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걔를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 오랜 시간 고등학교도 3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금 당장 고등학교 입학할 때 보면 3년간 잘 버텨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한 80%가 되게 쉽게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챙겨줄 수 있는 학교들은 좀 일반고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좀 일반고에서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것도 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아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애들을 자사고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사고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일반고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선생님들과 교감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이 학교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는 뭐 일반 중이니까 일반 중을 다니면서 애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싫었어. 그 뭔가 문제가 딱 터지면 선생님들이 일단 딱 그 잘못된 딱 그것만 갖고 먼저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 근데 저는 학교를 이쪽으로 갔을 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뭔가에 뭐 얘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나오거나 무슨 일이 터지면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않고 진짜로 얘랑 얘기를 해보고 주변에도 또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조금 뭐라 그러지? 엄마가 없는데 케어를 받는 느낌? 든든한 굳이 편이 학교 있는 이름 느낌? 안 가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어차피 그러니까- 문필에 다 나갔을 텐데 민사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민사고를 간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자사고 민사고여서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사립이잖아요. 이게 사립과 공립의 차이인 것 같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수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교사하고 학생과의 그 맞아요. 관계거든요. 이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나오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저도 고등학교 사립학교 나왔는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승이나 뭐 이런 갈 수 있다. 학교 갔을 때 선생님들 아직까지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 네.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일반고를 선택할 거라고 하면 사립을 우선순위로 둔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인 것 같다라는 그거는 거예요. 사실 세특 부분도 그렇고요. 예, 사립은 확실히 공립하고 달라요. 사립하고 그쵸. 예, 사립과 차이가 공립은 많아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해요. 공립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 공무원 마인드가 좀 강하세요. 아, 그치. 네, 그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4년 있다 또 다른 학교로 가실 경우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 그렇게까지 막 크게 막 몰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의무감에 따라서 이제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근데 또 애들이 또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해요. 예, 되게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약간 좀 부가적인 업무를 되게 좀 싫어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특정 지역 같은 게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학교에 그 지역에 인위적으로 이제 공립학교를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이거 이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 강남 개발을 할 때 이제 종로나 이제 사대문 안에 있는 학교들을 다 빼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치를 해서 강남 쪽에 이제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니까 이쪽에 이제 인구가 몰려들고 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게 됐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자사 아니면 또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분당하고 용인하고도 차이가 많이 그래서 나죠. 극명하게 나는 네. 게 용인은 사립이 없어요. 일반고에. 그러니까 이제 해성 부산 같은 게 네. 부산 해운대가 그렇거든요. 부산 해운대 뭐 센터 뭐 이러면은 다들 소득 좀 되고 거기는 뭐 집이 한 몇십억씩 하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동네이긴 한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보니까 해운대가 이제 신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한 97년 이때 저희 이제 일기 예, 저희 일기 동기들이 어떻게 보면 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립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지금 나중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해운대고만 자사고고 나머지는 다 공립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거의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해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자사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되게 좀 치열하고 그러면 일상적인 일반고 중에서 좀 노멀한 일반고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지표를 딱 뽑아봐도 다 고만고만해요. 예, 그러니까 해운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 그게 문제야. 예. 확실히 사립공립 차이는 좀 있는 것 확실히 같아요. 확실히 있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니 확실히 있어요. 네. 제가 아니,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저희 학교도 사립이긴 한데 저희 학교가 가장 활기차게 변화했던 시기가 언제일까? 이게 저희는 늘 고민이거든요. 지금도 제도가 또 한 번 바뀌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돼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때 좀 활기차게 바뀌었을 때가 보게 되면 한 5, 6년 전 그러니까 종합정원역이 확 활성화될 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래 우린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학교가 다 바꿔야 돼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한 8, 90%가 이 흐름을 다 따라갔거든요. 근데 딱 5, 6년이 지나서 이제 또 한 번 바뀌잖아요. 한번 해봐요라고 하는데 이 설득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점점 나이가 들어요. 아, 그치. 그 부분은 있죠. 예, 그렇게 돼서 아마 사립학교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면 그 지역 내에서 평균 연령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리고 많이 늙은 학교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 중축이 말씀하셨어야 돼요. 예, 40대 네. 초반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이제 학교 아. 한 번씩 가면은 놀라는 게 딱 그 제가 더 이상 이제 선생님 하면은 되게 좀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보면은 저보다 어린 선생님들이 좀 그쵸, 많아져. 되게 있죠. 많아져. 그래가지고 아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어쩌라고 나는. 아, 너무한 거 아니야?